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아침에 제가 시세 햇을 하는 도중에 그 마지막 슬라이드가 제 설명이 녹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그 그림이 석파정이라고 해서 종로에 있는 석파정인데 과거에 흥선대원군이 거처했던 그런 곳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일종의 별장이죠, 석파정이. 어 저희 형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아주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역내 기축통화 노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이런 주제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왜 이렇게 역내 기축통화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게 이건데요. 역외 결제 노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이번에 춘절을 계기로 해서 베이징에서 인제 디지털 위안화를 5만 명에게 인제 디지털 위안화를 200 위안화씩을 송금을 해서 디지털 5만 명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에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에다가 보내서 사용하게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달에 청두에서도 또 그렇게 20만 명에게 인제 더 대대적으로 중국에 그러니까 스 서 사천성이죠. 서찬성이라고 거기에서 인제 대대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공개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인제 중국 전역에서 인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제 성공되고 나면은 홍콩과 태국에서 역외 결제를 추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2월 북경 동계 올림픽을 맞춰서 공식으로 출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영 중국 내뿐이 아니고 역외에서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중국 디지털 화폐 관련 일지를 보면은요. 1917년 6월 달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중국 인민은행에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가 시진핑이 2019 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인민은행은 2019년 11 월에 디지털 화폐 표준 제정 기본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선제 2020 년에 작년 4 월에 어 우선 작년 4 월에 국가 블록체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전에 블록체인 시범구를 건설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중국의 4개 선전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시범 사용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2 단계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민은행이 보는 통화를 시중은행에 디지털 통화로 공급을 하면은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주체들의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에다가 송금을 해서 충전하고 송금을 하는 것을 인제 시장에서 그런 송금받은 디지털 통화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인제 중국 인민은행이 에다가 디지털 위안화를 공급을 하고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자영업자 기업들에게 실물화폐와 교환을 한 다음에 개인이나 자영업자 기업들이 시장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선정과 수저 숭안 신구 청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중국은 2009 년도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9 년부터. 왜냐하면 그때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하면서
외환 보유액 또한 3조 달러 가지고 있고요. 중국 위상이 이제 G2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죠. 소위 말하는 트리피니 딜레마가 노정됐습니다. 이 트리피니 딜레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트리피니 딜레마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트리피니 딜레마, 이것이 한마디로 어느 한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기축 통화를 할 경우에 그 나라의 통화가 적게 공급되면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요. 또 너무 많이 공급되면은 그 기축 통화국이 적자를 내야, 경상 적자를 내야 많이 공급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트리피니 딜레마라고 합니다. 트리피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금융 교수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10여 년마다 한 번씩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문제점을 노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그 문제가 노정이 되면 중국은 한편으로는 초국적 통화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초국적 통화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만 그 통화를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초국적 통화를 준비하자. 이거를 사실은 그 당시에 중국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하고 프랑스의 그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사르코지가 그 후에 재선이 안 되면서 이 문제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위안화를 2009년부터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초국적 통화는 도입은 안 되더라도 위안화만이라도 국제화해서 아시아 영내에서는 영내 기축 통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안화와 다른 나라 통화와 통합사업을 체결해서, 한국도 한중간의 통합사업이 있죠. 통합사업을 체결해서 다양하게 위안화가 영내에 사용되도록 하고, 또 무역 결제 통화로도 또 추진하고, 또 위안화 채권 시장도 육성을 하고, 여기에 중국 외에 위안화 국제 금융 중심지를 육성을 하고, 그리고 그 중심지에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도 지정을 하고, 한국 또한 두어 군데 은행이 지정됐었죠. 그리고 위안화 적격 기관 투자가를 이제 육성해서 대상 국가나 투자 환도를 확대하고, 영내외 여기외 간의 양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또 자유무역 지구를 만들고, 여타 통화 직거래도 확대하고, SDR에 위안화를 편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기해 왔습니다. 2009년 이후에 거의 1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경기해 왔습니다. 한국도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이 지정되고 원위안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여기에 위안화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국도 국제금융 시장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추진하는 여기에 위안화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면 또 한국의 국제금융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외에도 또 뭐 중국은 다양하게 그 외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설립했습니다. 이미 북경에 설립되어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많은 출자를 했죠. 한국도. 이것은 1대1로 정책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아시아와 여러 나라들이 가입했습니다. 미국, 일본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신개발은행이라는 걸 또 만들자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데 러시아 이 4개국이 합의를 보게 됐고, 또 IMF의 국제통화기금에 대응하는 긴급 외환보유기금 설립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AIIB는 설립이 됐지만 나머지 NDB와 CRA는 그 후 중국 경제가 사실은 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같이 하려고 했던 인도, 브라질, 러시아 경제도 위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한때 이제 그 네 나라가 굉장히 부상을 하다가 지금 다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NDB와 CRA는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중국이 계속 그전에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 일본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 탈피해서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를 구축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위안화 국제화와 더불어서 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러나 그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이 여전히 자본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중국 위안화가 마음대로 어 유출 유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중국 실물 경제는 덩치가 커졌지만은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그만큼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됨으로써 중국 위안화가 국제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금리와 환율을 규제하고 금융시장 발달이 아직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고, 특히 자본거래 제약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태환성과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서 이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역내 기축통화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어 달러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유로, 엔, 위안화 이 4 개의 통화가 아시아 지역의 과도기적인 다극 체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인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해서 디지털 시대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한번 새롭게 제패해 보자. 역내 아시아 역내 통화로서 위상을 강화해 보자. 이런 어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말이죠, 이런 다극 체제가 되면 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위험이 먼저 증가하죠. 먼저 환위험이 증가하고 그 환위험은 대외 경쟁력 약화를 또 초래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환율 정책 운영에도 여러 가지 통화 함정에 여러 통화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 수렴 조건을 충족하는 아시아 역내 통화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주로 인제 아시아는 한중일이 중요한데 한중일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DB가 지금 인제 ACU라고 그래서 아시아 커런시 유닛, 아시아 통화 단위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용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중일 간의 꿈이 서로 다르죠.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가져가 보자, 그런 얘기고, 일본은 일본대로 "아니 무슨 소리냐. 엔화가 지금 그래도 어 위안화보다 더 비중이 큰 국제 기축통화인데 엔화를 가지고 해 보자."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 문제를 주도해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중국, 일본도 스스로 지금 2008 년도에 얘기했던 트리플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재적으로. 왜냐하면 중국도 그 당시에 트리플린 딜레마가 달러가 기축 통화였는데 미국이 위기가 생기면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각국이 다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 중국의 위안화가 아시아 역내 통화가 된다든지 일본 엔화가 아시아 역내 통화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중일이 합의를 봐서 ADB가 지금 계산만 하고 발표하고 있는 ACU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좀 이런 배경 때문에 유로존의 유로화가 탄생한 겁니다. 유로존 내에서는 다시는 위기를 겪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1971 년도에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 정기를 선언하자 유럽은 벌써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비하자 해서 한 20 년을 준비해 가지고 1992 년부터 유로화를 상용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창설하고 한 겁니다. 제가 늘 느끼면서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971 년에 미국에서 달러의 금태환 정기를 선언하자 국제 금융 질서에 앞으로 혼란이 온다 하는 걸 유럽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벌써 20 년을 준비해 가지고 1992 년에 유로화를 탄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환율.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인제 제기될 건데, 디지털 시대가 돼서 디지털 위안화가 역내 사용이 확대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은행이 굉장히 디지털 어
원화 발행에 인제 뭐 다행히 금년 얼마 전부터 노력을 해서 인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본래는 사실은 한일이 같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부상에 대응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한일 관계가 지금 어려워지면서 그것도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일이 먼저 손을 잡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부상에 대응해서 협력해서 나가야 될, 한국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나 우리 원화는 비기축 통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데 지금 한국이 가장 대응이 늦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 이것이 그 정도로 지금 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뭐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부터 상용화되면은 그것이 준비가 안 된 한국은 정말 잘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운 아시아 영내 통화 질서 재편에 대응 못해서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항상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 뭐 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성을 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신문 스크랩만 올리고 제 목소리가 반년 설명이 녹화가 안 됐던 것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